이 62.8%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정말 깜놀.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외 동포들이 다 투표를 62% 했다는 게 아니고 너 투표할 사람만 신청해. 신청한 사람 중에 62.8%가 투표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헤드라인은 나오지만 왕복 1,600km를 이동한 가족도 있습니다. 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좀 넘습니다. 진짜 거의 대륙 그러니까 횡단이네요. 여러분들 주위에 동사무소, 읍사무소 뭐 많잖아. 네. 거기서 할 수 있는 투표를 그러니까. 걸어서 5분이면 가능한 투표를 네. 1,600km 왕복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50km 정도니까 응. 거의 서울 부산을 4번 반 왕복하는. 서울에 부산까지 350밖에 안 되나? 요즘은 길이 좋아져가지고 380에서 점점 줄어들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그렇구나. 조선시대 때 과급으로 다닐 때는 네. 400km 넘었거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데 왜 저렇게 되냐면 그 나라 대사관, 영사관밖에 없거든요. 그게. 근데 긴 나라. 예를 들어서 칠레. 미국도 칠레? 야 한동훈 나한테 칠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그 대사관 가서 신청하고 투표하러 가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600km 이동했다는 분도 태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네. 태국도 생각해 보면 길쭉한 나라입니다. 베트남도 길쭉한 나라고 길쭉한 나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태국은. 네. 근데 이게 KBS하고 MBC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현상이 되면 안 되니까 KBS는 제외 선거 신청 7.5% 조조한 이유는 초를 확 치더라고요. MBC 4.10 총선 제외 선거 투표율 62.8% 역대 최고치. 근데 저 KBS의 보도는 진짜 멍청한 게 이번에 우리나라 제외 공관들이 이 제외 선거 홍보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했다고. 대부분 우리나라 유튜브나 팟캐스트 채널에서 이게 제외 국민들한테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역으로 했었거든요. 2020년 선거 때만 하더라도 보통 한 달 전부터 모든 교민들한테 이게 문자 메시지 날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직전 날까지 아무것도 안 왔다고 안 하잖아요.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조조한 거야. 야 박민혜 방송 너 그럴래? 이놈 시키. 자 그다음만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그 등록률 있잖아요. 7.5% 이런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보를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왜 바쁘게 사시는 분들 한국에 안 살면은 한국 관심 없을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역대 최고 찍었다 이런 거니까 자 실제로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원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투표권 안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19대 대선 이제 총선부터인가 아마 제 기억엔 그래요. 제외 교포들한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고 있는 이 상태예요. 자, 실제로 보면 한 5만 명, 어떤 경우는 29만 명까지 올라간 적도 있죠. 저 보시면은. 근데 그 중에 지금 투표율이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거고, 투표 인증샷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마 이틀 후에는 계속 올라올 텐데 금요일, 토요일 날부터. 저 오스트리아 대사관. 여기 딱 한 곳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스트리아가 뭐 큰 나라는 아니라 그러지만 가면은 우리가 보통 갈 때 서울에 대전 이상을 가야 돼요. 투표하러 가는 거야. 길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앞에서 KBS가 7.5%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런 건데 마치 7.5%만 투표한 것처럼 이런 효과를 주게 하는 건데 저 7.5%의 사람들은 계속 지금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이나 2023년의 기사들에 보더라도 꾸준히 7.5%였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메일이 오거나 연락이 오지 않아도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숫자 중에서 이번 총선이 역대 최고치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달려들었다. 근데 저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의 순방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얼마나 교민들이 열받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끄러웠죠. 에너지가 네. 지금 다 이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인증샷 날리고요. 어쨌든 지금 역대 최고 찍었다는 그 제외 투표율이 아마 지금 선상 투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제외 투표율이 저렇게 올라가면 사전 투표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KBS가 저지를 한 건데 그렇죠. 예. 사전 투표 영향을 끼치면 본 투표 영향을 끼쳐요. 본 투표에 보수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실제로 쉬는 날이어서 그날 투표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제 투표 인증
릴레이가 이르는 거고 실제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어떤 경우는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총선 투표율이. 근데 지난 대선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에서 득표율도 77.77%였어요. 예. 자, 지난 총선 투표율이 66%였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승패를 가른다는 말은 4년 전 총선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이었거든요. 66%. 투표율이 높으면 역대로 민주당 계열이 굉장히 승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보통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만 넘어가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55에서 60 사이에서 나오니까. 근데 특히 제외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높일 수 있는 거거든. 지금 신청 자체가 7.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가 20%, 프랑스는 제외 선거 투표의 50% 이상이 전자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저렇게 1,600km씩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조금 더 투표율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서 좀 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죠. 투표율이 그냥 이번 총선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상은 71% 정도 나올 거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그 켜켜이 쌓여온 윤석열 심판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윤석열 박살입니다. 저거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서 주위 한번 보세요. 주위 한번 봐.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주위에 이번에 투표하러 간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정치 이야기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투표장 가겠다고 난리예요. 그게 보여줬던 게 서구갑, 그러니까 아니 서대문갑 음. 투표할 때 우리가 카카오로 투표를 했었잖아요. 그때 30만 정도 당원이 투표를 했었는데 강북을 다시 투표할 때 32만 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서 미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4월 5일부터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경선 과정에서 이현주 용인정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거기는 민주당 당원들이 아니라 용인정에 사시는 분들 5만 명 갖고 투표한 거예요. 그럼 이제 분류를 하죠. 여론조사를 할 때 지지하는 정당은요. 그럼 더불어민주당 또는 뭐 무당층 이런 사람들만 이제 집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일반 용인정 시민들이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이현주 의원의 후보에 대한 투표가 선택이 더 높았다. 그 말뜻은 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국민들,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윤석열 심판하자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예측이 빗나가도 좋습니다만 최소한 지난 총선 66.2%보다는 많이 나올 거다. 네. 그러면 이제 70% 육박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7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웃기잖아요. 대선 때 77 찍었던 사람들이 총선 투표는 왜 66이 그것도 맥시멈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선 투표율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윤석열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눈길이 엄청 불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이 치솟는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 시스템, 정부 시스템 모든 게 다 불안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이 느낌을 누가 주고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지금 이름은 총선이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는 대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유세장의 현장 분위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그러니까 총선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기감도 그냥 예. 보통의 다른 총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저 한동훈이가 유세하는 거 보면요 거의 발악 수준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저쪽에서 찌재명 이러고 자빠졌고 막 형수 욕설 이야기하고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여론이 거의 한 85% 이상의 흐름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저쪽 동작갑의 장진영 후보에 대한 뭐 저런 논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논란들에 대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언론이 이걸 안 받아주거든요.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종편에서 민주당 후보만 열심히 까고 있지. 지금 장진영이 저 대박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중파에서 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종편을 구사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진영의 저런 범죄 그 혐의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동작구 시민들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김병기 예. 후보가 예. 앞서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죠. 김준혁, 뭐 이수정 이런 논란들은 사실은 윤석열 심판 여론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예. 저쪽에서는 김준혁 키우고 싶고 양문석 논란 키우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묻혀서 쭉 흘러가는 거예요. 네. 지금 김준혁을 타겟 삼아서 이수정이 헛발질했던 대파를 지금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쐈는데 아무도 몰라. 쐈어요? 쐈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우려했던 북풍 아무도 몰라. 뭐 찔러줬대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통일부가 이걸 키워보려고 네. 그 노동신문 기사 갖다가 했지만 아무도 몰라.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한 판 흔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심판에 대한 그렇죠.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네. 북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위협은 아니죠. 지금 우리 안에 위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사실 문제로 맞죠. 느껴지진 않습니다. 북한보다 윤석열이 더 문제야. 네.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리고 이번에 전문가들 이야기를 쉬쉬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번에 총선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국민의힘은 100석 이하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100석 이하다. 근데 이런 설레발은 지지 않겠습니다. 알고만 계시라고. 70% 넘으면 이제 그 중에 핵심 키포인트가 수도권과 부울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낙동강 벨트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저번에 민주당이 6석 뭐 이랬단 말이에요. 부울경에서. 근데 지금 판세로 보면 최대 18석.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보면 14석도 가능하다. 최대는 18석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14석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저번에 국민의힘 계열이 미래통합당이 103석 얻었던 선거가 바로 4년 전이에요. 여기서 몇 석만 뺏어와도 가능하다. 이런 판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지금 부울경의 전체 의석수, 저번 내 의석수예요. 네. 21대 총선에서 획득한 민주당 성적표인데 지금 이제 두 배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경남에서도 많은 그 좋은 성적이 예상되지만 특별히 더 기대되는 건 부산이죠. 지금 부산의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결합했죠. 파란색 옷 입고.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가서 부울경 민심 그렇다고 해요. 조국 불쌍하다는 그런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이 좀 득을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박빙 지역이 막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윤석열 최측근 주진우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는 자기가 윤석열 최측근이라서 지고 있다는 걸 과연 알고 있을까요? 울산 남갑의 전은수 변호사 한번 보세요. 39.6대 39.8.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21대 총선 결과와 지금 22대 총선 여론조사를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엄청 많이 따라잡고 있다는 예.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까먹지 마십시오. 119대 29. 119대 29. 부산 엑스포. 이게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윤석열 심판 여론이겠지만 네, 네. 119대 29. 그래서 민주당이 저 키를 잡았어요 지금. 부산 엑스포 119대 29 철저한 진상규명. 진상규명 해야지. 박빙이라며. 특히 이번에 이제 부산의 전체 18개 지역구 후보들이 진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후보들 사이에 협력이나 연대가 진짜 다른 어떤 선거 때보다 원팀으로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정책이나 공동 캠페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바로바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저 영천 청도 이영수 후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만희 지역구고 막 60, 70 나오는 곳이에요 국민의힘이. 네. 근데 거기는 후보가 3명이 난립을 했어 보수가. 이용수 후보가 도의원 선거 나갔을 때 35% 득표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해. 들려오는 소문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사무장이 무대에 난입을 해요.
정말 그랬더라고요. 예. 아우 나 진짜. 근데 그 무대 난입 장면도 그 유세 현장을 보면은 이영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엔 좀 바뀌어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동훈 유세장만 가면 이제 네거티브만 해요. 이재명 별명이 뭐죠, 여러분? 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에는 한동훈의 유세 장면만 계속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한동훈보다는 유승민을 훨씬 더 많이 부른대요. 그러니까 요즘 그 TV 그 토론 프로그램에 유승민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유승민이 지금 시간이 없대요.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온 전국에서 한동훈 대신 유승민을 부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완전 대패를 하면은 누구를 부르겠어요? 유승민 불러요. 그 다음 당은 내가 접수한다 이렇게 되면 그때 전당대회 나가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이제 유승민을 불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대장이 됐네? 뭐 이런 겁니까? 그래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이제 또 보수의 적자를 놓고 좀 싸우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투표율 70% 넘깁시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대선 투표율이 77%였습니다. 자 지리사님 4월 10일은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이다. 하트 8개. 8개 의미가 뭘까요? 나 궁금하네요. 오늘도 나님 방금 수원정 사는 친구가 전화 와서 김준혁 후보 관련 이야기를 묻길래 새날 텔레그램에 올라온 내용 기반으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더구나 여성단체라는 것들의 성격과 그 실체 그리고 고발을 주도했던 자들을 이야기해 주었더니 그제서야 이해하고 꼭 일찍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뒤집어져 있는 언론 지형 이번 총선 끝나고 바로잡아야 와 진짜 큰일 나셨네요 정말. 그게 뭐냐 실제로 김한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유명한 친일파예요. 예. 그 친일파가 미 군정으로 바뀌면 뭐 하겠어요. 김준혁 후보는 자료를 기반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이대를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김환란이 그러니까 여대생들 활용했다는 거. 예. 자 조조율 ENT님 요즘 바빠서 생방 못 보고 짤로 보다가 이천수 이야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자면 이천수 선수는 팬들한테도 뻑큐 날립니다. 이천수는 민주당이 심어놓은 엑스맨입니다. 어머님. 그거 나쁜 일이에요. 그거 이재명이 시켰어요? 아버님 때문에 개항이 20년 동안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큐하지 마세요 어머니. 토마토 온에어님, 이재명 대표님 창원 김지수 후보 지원 유세에서 큰절했습니다. 멋지다 이재명. 큰절 안 하셔도 돼요. 큰절 한다고 표가 오는 건 아니고 저는 민심은 결정돼 있다고 보고 당당하고 힘차게 이길 수 있다. 험지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큰절한다고 뭐 안 찍을 표가 옵니까?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 큰절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디? 부산. 부산 같은 경우는 큰절하는 건 기본값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절을 안 하면 절실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 그런 거였어? 해야겠네. 부산 지역 정서는 그런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자, 큰절 알겠습니다. 정도는 해야 제가 진짜 하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